2025년 12월 26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자산 운명이 바뀐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3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두 정상이 만나 종전을 선언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단순한 평화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신호탄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다가올 거대한 경제 호황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기회를 잡는 법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해보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회담 한 번으로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6%나 폭락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곤두박질 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전 세계를 짓눌러온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단숨에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값이 내리면 물류비가 내리고 결국 모든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증시를 보세요. 나스닥이 4%, 다우지수가 3%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냄새를 맡은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진 시장에는 이제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에게 초대형 잭팟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재건 사업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이게 21세기판 마셜 플랜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설 장비, 철강, 그리고 인프라 구축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죠. 이미 발 빠른 투자자들은 관련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운송을 위한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할 텐데 이 분야에서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잖아요. 수주 잔고가 쌓이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2차 전지 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럽은 전후 복구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겁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한다는 뜻이죠.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유럽 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금융시장의 흐름도 우리 편입니다. 환율이 1,2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죠. 전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만 몰렸던 돈들이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특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공급망이 안정되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구조상 전 세계 공장이 다시 힘차게 돌아간다는 건 곧 수출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거든요. 게다가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 속도도 빨라지겠죠. 고금리에 시달리던 기업과 가게에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이 생기고 이는 다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수혜를 입는 건 아니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수주 실적이 나오거나 기술적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유럽 현지 네트워크가 탄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보세요. 너무 안전자산 위주로만 짜여 있지는 않은지, 다가올 성장 사이클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히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뉴스 흐름을 예의주시하세요. 전후 복구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시작되는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정부가 곧 돈이 되는 시기니까요.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실적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원화 강세가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기업마다 다르게 작용할 겁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전쟁 종료는 글로벌 경제가 생존 모드에서 다시 성장 모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라고요. 특히 기술력과 제조 기반이 탄탄한 한국에게는 위기 뒤에 찾아온 가장 확실한 기회라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종전선언.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엔진이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유가 하락,
공급망 회복, 그리고 대규모 재건 시장의 개막. 이 모든 키워드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실물 경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수출 산업이 서 있습니다. 조선, 철강, 건설, 2차 전지. 이 섹터들이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큰 위기 뒤에는 언제나 큰 기회가 왔었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과 경제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현명한 서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쟁 종료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유망한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